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어느 산골 재개발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낡은 한옥집에서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봄 아지랑이가 아지랑거리며 피어오르는 오후입니다. 75의 강순례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매주를 씁니다.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낸 그 무거운 세월이 그녀의 굽은 등과 마디, 굵은 손가락에 고스란히 박혀있네요. 마을 입구에는 재개발 확정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평생 흙을 파먹고 산 노인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지만 도시에 나간 자식들에게는 그게 황금빛 신호탄이었나 봅니다.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순례 씨의 외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란입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밥은 먹고 왔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순례 씨의 얼굴에 금세 환한 꽃이 핍니다. 자식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게 부모 마음이죠. 순례 씨는 귀한 씨암탉을 잡으려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란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어우, 이 쿰쿰한 냄새. 어머니, 아직도 이런 걸 하세요? 옷에 냄새 배겠네 정말. 미란은 방바닥에 앉기도 꺼림칙한지 손수건을 깔고 겨우 엉덩이를 붙입니다. 시어머니가 내온 시원한 식혜도 세균 번식한다며 손도 대지 않네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순례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돋아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진호가 본론을 꺼냅니다. 다정했던 목소리에 미묘한 탐욕이 섞이기 시작하죠. 어머니, 이번에 마을 재개발된다면서요? 보상금이 제법 나온다는데 그 큰돈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흉악해서 노인 혼자 큰돈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저희가 서울 아파트 근처에 깨끗한 곳 알아봐 드릴 테니까 집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순례 씨는 대답 대신 묵묵히 밥을 씹습니다. 30년 넘게 비바람을 막아준 이 집의 기둥에는 자식들의 키를 재며 그어놓은 칼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순례 씨의 인생 그 자체니까요. 난 여기가 편하다. 너희 아버지 채취도 남아있고. 하지만 아들 부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둥, 애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며 순례 씨를 압박합니다. 다정했던 아들의 눈빛이 번들거리는 욕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순례 씨는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존재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밤이 깊고 아들 부부가 잠든 뒤 거친 손으로 낡은 손바지 외투를 어루만지는 순례.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도 미안해하는 존재라지요. 하지만 순례 씨는 오늘 밤 평소와 다른 예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외투를 꺼내봅니다. 솜이 다 죽어 볼품없는 이 옷 속에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순례 씨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단단해집니다. 아침이 오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식들의 배신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순례 씨가 외투 속에 숨겨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상금이라는 달콤한 향기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란. 하지만 이들에게 순례 씨는 이제 함께 살 가족이 아니라 치워야 할 짐일 뿐입니다. 아침부터 진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인감이 찍혀야 할 곳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순례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어머니, 이거 마을 재개발 동의서랑 보상금 수령 위임장이에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노인이 그 큰돈 들고 있어 봐야 골치만 아파요. 그래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희가 그 돈으로 서울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어머니는 읍내에 깨끗한 풀옵션 월세방 하나 얻어드릴게요. 거긴 병원도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월세방. 그 한마디가 순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평생을 일궈온 이 터전을 팔아 자식들의 빚을 갚고 자신은 낯선 골방으로 물러나라는 제안. 그게 아들이 말한 효도였습니다. 진호야,
너 사업 망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그래서 이 어미집까지 탐을 내는 게야? 그 말에 진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치부가 드러나자 가식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어머니, 제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 집 팔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다고요. 왜 그렇게 고집만 피우세요? 마당으로 나와 재개발 구역이라 적힌 나무 기둥을 쓸어내리는 순례씨.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마을 사람들은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순례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니까요. 결국 진호의 협박성 하소연에 못 이겨 순례씨는 인감도장을 내어주고 맙니다. 아들 부부는 도장을 받자마자 축배라도 들 듯 환호하며 짐을 챙깁니다. 순례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낡은 손바지 외투를 껴입습니다. 짐을 싸던 순례씨가 외투 안감을 만져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순례씨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보상금은 이 집의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30년간 가계부를 쓰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아직 그녀의 품 안에 있습니다. 뭐냐? 가져가거라. 너희가 가져간 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너희 손에 달린 게다. 아들 부부는 기세등등하게 순례씨를 읍내 월세방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순례씨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그녀가 품은 비밀이 자식들의 탐욕에 경종을 울리게 될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순례씨가 정든 집을 떠나는 날엔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낯선 길 위에 섰습니다. 읍내 외곽의 허름한 빌라 앞.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단칸방에 낡은 보따리 몇 개가 덩그러니 놓임. 어머니, 여긴 보일러 금방 따뜻해지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가 봐야 해요. 어머니, 돈 필요하면 연락하시고요. 아시죠? 이번에 보상금 받은 거 제 사업만 잘 풀리면 금방 갚아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순례씨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육중한 자동차 문이 쾅 하고 닫힙니다. 눈길을 헤치며 멀어져가는 검은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순례씨는 얼어붙은 길 위에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아들이 남긴 그 비정한 한마디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차가운 방에 던져두고 자식들은 골칫거리를 치웠다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불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방에 홀로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손바지 외투를 어루만지는 순례씨. 하지만 아들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순례씨가 이곳에서 그저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놈들의 뒤통수를 칠 완벽한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순례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고 있던 낡은 외투 안감을 거칠게 뜯어냅니다. 그 안에서는 겹겹이 비닐로 쌓인 낡은 가계부와 누런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호야, 내가 가져간 건 이 어미의 껍데기뿐이다. 진짜 내 인생은 여기 다 들어있단다. 그 서류는 놀랍게도 재개발 구역에서 교묘하게 제외된 마을 입구의 노다지 땅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순례씨 명의로 몰래 남겨두었던, 그리고 순례씨가 30년 넘게 세금을 내며 지켜온 진짜 유산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계부 갈피에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라며 가져갔던 수억 원의 차용증과 그동안의 불효를 증명할 기록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창밖에 가로등 불빛에 비친 순례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며 순례씨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제 외투 속에 숨겨둔 이 물건 하나로 자식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될지 말입니다. 버려진 노모의 슬픔은 이제 단단한 복수의 칼날로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돈과 권력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가져간 보상금은 사업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그들이 버린 어머니의 땅이 사실은 수십억 대의 가치를 지닌 알박기 노다지였다는 소문이 강남 바다까지 퍼지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읍내의 낡은 빌라 앞.
한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굴한 표정의 진호와 미란이 고급 과일 상자를 들고 어머니, 저 진호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다 생각이 있어서 잠시 모신 건데 오해하셨죠? 어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저희가 서울 최고급 실버타운 계약금 걸어놨어요. 어서 짐 싸세요. 순례 씨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문턱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때 묻은 비밀 장부를 꺼내 그들의 발치에 던집니다. 여기 적힌 게 뭔지 아느냐? 내 놈이 사업한다며 가져간 내 피 같은 돈, 그리고 내 마누라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상담했던 기록들이다. 장부를 펼쳐본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림. 그 안에는 순례 씨가 복수를 위해 고용한 변호사의 명함과 재산 신탁 증서가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탐내는 그 땅, 이미 마을 장학회랑 저기 산동네 요양원에 기부 절차 마쳤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줄 건 이 낡은 장부 한 권뿐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지금 이거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요. 길바닥이 무서운 줄은 알면서 늙은 어미를 냉골 방에 던져둘 때는 신이 났더냐?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악을 쓰며 울부짖는 미란과 주저앉은 진호를 뒤로하고 순례 씨는 빌라 옥상으로 올라감. 멀리 자신의 땅이었던 곳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 살며 굽어있던 순례 씨의 등 뒤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줍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린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생애 가장 큰 자유를 맛봅니다. 외투 속 물건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한 여성의 선언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순례 씨는 자식 하나에게 쏟았던 사랑이 세상을 향해 넓게 퍼져나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이토록 고요한 법일까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평생을 허우적거렸던 순례 씨. 이제 그녀의 바다에는 잔잔한 물결만이 일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순례 씨의 새 집. 창가에는 자식들 사진 대신 직접 키운 화분들이 놓여 있고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옴입니다. 자식들은 떠났습니다. 아니, 순례 씨가 그들을 마음속에서 먼저 놓아주었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진호 부부는 한동안 집 앞을 서성이며 읍소도 하고 악도 써보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신탁 문서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발로 무너진 자신들의 삶을 수습하러 떠났습니다. 순례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으련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부모 노릇도 여기까지면 충분해. 낡고 두툼했던 손바지 외투를 의류 수거함에 넣는 순례 씨. 대신 가볍고 화사한 연분홍색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품은 낡은 외투를 입지 않습니다. 안감 속에 숨겨두었던 땅 문서도 원망설인 장부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으니까요. 순례 씨는 요즘 마을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이름 석자 쓸 줄 몰랐던 그녀가 이제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강순례. 그 세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기부한 땅에는 순례 장학센터라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순례 씨는 자식 하나에게 쏟았던 사랑이 세상을 향해 넓게 퍼져나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언덕 위 정자에 앉아 멀리 산천을 바라보는 순례 씨.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외투 속에도 자식을 향한 무거운 희생이나 차마 말 못한 한이 숨겨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는 자식의 끝없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만의 계절을 누려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가벼운 봄옷을 입은 순례 씨처럼 이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봄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